여인영 사령관. 네. 신원식 장관이 전임 장관이자 현재 국방부 장관과 함께 우리 국방부 안보를 책임지는 투톱입니다. 존경하는 선배죠? 네, 맞습니다. 능력 있으시죠? 네. 군인이라면은 체력이라든가 기억력 이런 것에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지휘관이면 사실은 이상이 없게 늘 훈련하죠? 그렇습니다. 체력이나 기억력에 문제가 있을 정도가 되면 사실은 이제 살살 빠져줘야 되겠죠? 신원식 장관 그런 거 문제 있다고 느끼신 적은 없죠?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뭐 굳이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대답할 필요를 네. 그 오만하게 답하지 말고 내가 묻는 거에 대답하세요. 대답할 필요를 느낄 필요 없이 건강하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김영현 장관이 실수한 것처럼 실수할 수 있으니까 차분하게 마음을 내려앉히고 답하세요. 신원식 장관이 여인영 사령관이 이상민 장관이 방문했던 것에 대해서 보고받았냐 네. 하니까 국회에서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고 그래서 확인했는데 본인이 보고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답하셨죠? 그렇습니다. 틀렸어요. 9월 5일 속기록 읽어보셨어요? 9월 5일 속기록도 받고 동영상 클립도 자, 받고. 속기록에는 알고 계십니까? 하니까 신원식 장관, 지금 여인영 사령관께서 그 기억력과 체력을 인정하신 신원식 장관이 한 번 보고받은 거 없습니다라고 했고, 그 다음 다시 질문하니까 보고받은 거 없습니다라고 두 번 얘기했어요. 자, 신원식 장관의 확인해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해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검찰 닮았습니까? 왜 본인이 답하고 싶은 걸 잠깐 가만히 있어요. 내가 속기록 그대로 묻잖아요. 보고받은 바 잠깐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라는 소식 속기록에 있는 걸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다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죠? 네.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라는 걸 두 번 했죠? 확인해보겠다는 말씀도 끝에 하셨어요. 그거는 본인이 거짓말을 하기가 상당히 민망해서 그랬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지휘관이라면은 내가 보고받은 것이 기억나지 않는데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하죠. 이렇게 명료하게 저는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진 않아요. 자, 첫째는 이상민 장관 방문 문제고 두 번째는 여기 앉아 계신 김영현 처장 당시에 새 사령관이 모였던 모임에 대해 우리는 불법 비밀 모임으로 보고 있고 그쪽에서는 정상적이고 전 정부에서도 있었고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전 정부에서 없었고 정상적이지 않고 장관이 보고받지도 않았고 그냥 그때 우리가 물으니까 구두 보고했다고 답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자 어쨌든 그러면 공무였죠. 공무. 어떤 게 공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경호처장 공무에서 모인 거. 당연히 공적인 모임. 당연히 공적인 거. 운행일지 쓰죠. 공적인 지휘관의 동선은 다 운행일지에 기록되잖아요. 제 차량을 말씀하십니까? 그럼요. 네, 운행일지 전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운행일지에는 당연히 그때의 모임이 나와 있겠죠. 운행일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나와 있겠냐 아니냐를 묻잖아요. 내가 거기를 보여달라고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장관께서 그거 보여주지 말라고 이미 군에 지시를 했어요. 근데 그거 묻는 게 아니에요. 운행일지에는 장관님 그런 대한민국 지시를 군의 하신 적이 있는지 규정상 모르겠습니다. 지시를 받은 적이 사령관이 없습니다. 공무로 움직인 동선이 나와 있느냐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답하기 어려우면 나와 있는 것이 규정일 것이라고 본다 아니다 판단을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봐요? 뭐 규정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있었겠죠. 네, 김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는 하면 왜 자료 요구에 대한 일체 답변을 안 줘요? 저희는 정보수사기관의 특징을 고려해서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온 그러나 건 아니 정보위 비공개를 원칙으로 정보위에서는 충분히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멈춰주세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의원님 왜 고함을 지금 치십니까? 뭐 하시는 거냐고 여쭙고 있어요. 제가 질의하잖아요. 제 질의 시간이잖아요. 왜 고함을 치십니까? 제 질의 시간이잖아요. 나중에 답변하세요. 나중에 답변하세요. 저 방첩사령관님, 의원님이 질의하시면 부족한 거 있으면 제가 마지막에 답변하실 수 있도록 네,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법 37조가 국회법 제54조 2항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건 정보 예산과 관련된 거예요. 예? 소관은 국방위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예산, 국방 예산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해 주셔야죠. 자, 850억이라는 예산을 써요. 국방 예산. 정보 예산 빼고. 정보위 소관은요, 정보 예산과 관련된 사안, 결산 사안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국방 예산과 관련된 거, 국방부 장관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법에 따라서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자료 제출을 해봤는데 단 하나도 안 와요. 그러면 당연히 국방 예산은 삭감해야죠. 왜 국방부 직할부대에 들어가 있어요? 국정원으로 가시면 돼요. 국정원 이중대. 네, 방첩사령관님 답변할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예산이나 그런 소관 업무를 분명히 나눠서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은 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 위원장님. 지금 방첩사령관의 태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한번 해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질의 도중에 끼어들고, 그리고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해야지. 그리고 불필요한 답변이라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입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해 주실 수 있죠. 저희는 감사하러 온 감사위원들이라고 여기 쓰여 있지 않습니까? 좀 지적 좀 해주시기를 네, 간곡히 방첩사령관님, 요청드립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무려 한 달간의 공개적인 석상에서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참 개인적으로 참기 힘든 그런 인격적인 모독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좀 뭐 격하게 그 반응한 곳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그것은 이 자리에서 심심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충분히 제가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게 군복 입은 우리 군인들에게 앞으로 또 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니까 뭔가 좀 모욕적이고 이렇게 주는 것도 안 좋지만 군복을 입은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국감장에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예? 이게 언제부턴가 저는 이게 지금 다 되게 낯설어요. 어떻게 군복 입으신 분이 나와서 저렇게 국회의원들한테 물론 이제 본인 억울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 보니까요. 한 달 동안 막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뭐하러 군복을 입습니까? 군복을 입었으면 그만큼의 책임과 그 정도의 인격과 이게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와가지고 여기서 한 몇 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그렇게 못 참고 이건 저는 장관님 책임 같아요. 네? 이 분위기 저는 이 정권을 6번째 대통령 여야 대통령 6번째 지금 겪고 있거든요. 이거 상당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장관님 이 분위기 잘 좀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존경하는 황 의원님 이거는 진심으로 제가 예, 존중하지만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진 않습니다. 아무리 군복을 입어도 할 얘기는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험 나이는 제가 더 어린데 정권의 경험 많은 사람 이야기니까 듣고 안 듣고 장관님 생각이고요.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병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관 태도가 이러니까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역풍으로 와요. 그것도 누가 욕먹냐면 대통령 욕먹어요. 다 대통령 참모들 아니에요.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로 해놓고 다 대통령 욕먹이고 있어요. 본인들 성질 못 이겨가지고 대통령 욕먹이는 거예요. 국방부 감사 좋습니다. 제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암고 기운이 넘쳐요. 우리 장관께서 또 여인영 방첩사령관 하는 거 보면은 전두환 차지철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세가 넘쳐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충암 그 뒤에 몇 사람 있어요. 뒤에 용연파까지 다 있는 자리에서 병신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충동질이에요. 그런데 왜 인사청문회 때 제출하지 못한 서류 아직도 제출 안 하고 있습니까? 군인 월급으로 상상할 수 없는 두 자녀 해외 유학 비용, 금융 거래 내역 개인정보 제공할 수 없다. 두 자녀 17년간 미국과 프랑스, 영국에서 유학 보내고 서울 시내 아파트 2채 사셨죠? 그런데 소득 근거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이 질의한 내용 이렇게 가볍게 대하는 거 보고 오늘 답변하신 거 보니까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자녀 유학 비용, 아파트 구입 비용, 출처, 주식 거래 내역, 혹시 해외에 지분 없는지 있는 것 같아요. 송금 내역 못 밝힌 이유가 뭡니까? 만에 하나 이 불법이면 죄송하지만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장관님 오해 살리를 하고 지적하면 정치 선동이다 하시고 또 질문하면 군을 분열시킨다 하시는데 기세 등등하시는데 뭐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군의 지휘부에서 스스로 그렇게 고립됐다고 느끼십니까? 제가 김용현 장관, 여인영 사령관 태도를 보니 전두환 차지철이 생각난다 했더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근데 누가 차지철인지 아시고 대답하신 거예요? 전두환은 대통령 되고 차지철은 그렇게 됐잖아요. 저를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예. 감도 안 되는 사람을 문제죠.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차지철이 되시지 마십시오. 전 거기 발가락이 또 못 따라갑니다. 아, 그렇게 보십니까? 대단한 역사관을 갖고 계십니다. 자, 원천희 정보본부장 잠깐 나와주실랍니까? 이 정보사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위 정보사 하극상 사건을 일으킨 박민우 900여 단장이 원천희 본부장님과 동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발단은 군사정보발전연구소 조복은 이사장이라는 민간단체로부터 안가를
무단으로 사용하자라고 하는 것에서 비롯됐다는 걸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바로 잡으려 하는 사령관에 대해서 박모 여단장이 신원식 장관과 독대하겠다 해서 2차례 면담이 있었죠? 예, 제가 독대한 사실에 대해서는 네, 정확하게 아니, 아신다고 했어요. 예. 응? 본부장 배석 안 하셨어요? 했다고는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예, 배석은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분이, 그러니까 여단장과 사단장이 사령관이 문제가 생기니까 무마하려고 했죠. 사령관이 양보해라 이런 말씀도 하셨죠. 문만 아니고 둘이서 좀 문제가 생기니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그런 전체 과정에서 결국 조복은이라고 하는 군외 인물이 등장하게 되고 우리 군의 기강을 흐트러뜨리게 되고 정보사가 흔들리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한 겁니다. 정보사 가운데 있는 분 정보사예요. 조복은을 만나서 인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자리에 본부장 계셨습니까? 예, 제가 다음 슬라이드. 예. 자, 이 자리에는 계셨죠? 예, 그래서 여기는 예,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보사, 그 중에서 특히 블랙의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그 외곽 사무실은 단순한 외곽 사무실이 아닙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상 외곽의 본부 사령부나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민간인이 쓸 수 있게 해주면서 오히려 관리 감독해야 될 본부장이 이번 정보사의 문제에 일말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제가 미리 알았으면 그 문제는 제가 하지 못하도록 제가 지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 이런 전체 과정에서 신원식 장관이 당시 경호처장이 인사권을 쥐고 흔드니까 정보본부라도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욕심이 생겨서 신원식 장관이 조복은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것을 한 정보본부장이 지원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이죠. 예, 뭐 제가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렇진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들어가세요. 장관, 당연히 정치 선동일 하실 거죠? 그냥 웃겠습니다. 예. 우리 박선원 의원님 말씀 존중합니다. 잘 새기겠습니다. 특히 적강끝을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 대면 보고를 이미 드렸는데 이제 그만하시고 더 이상 좀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하시고 싶으면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치선동 계속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대응하겠습니다. 예, 저한테 누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북한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이 이깁니다. 답변 예. 중입니다. 예의를 지키세요. 아니, 장관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이긴다. 왜 이기느냐 물어보길래 북한은 최고 존엄이 한 놈이다. 우리는 최고 존엄이 5천만이다. 5천만과 한 명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 우리가 당연히 이긴다. 그렇지만 싸워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싸워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억제다.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럼 억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와 의지가 필요하다. 그 압도적인 적을 압도하는 능력과 태세와 의지가 있어야만 적이 함부로 못한다. 그래서 적강끝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군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시가행진에 국한해서 시가행진 때 우리 사관 생도들이 한 3주 정도 수업을 전폐하고 한 것은 되게 문제가 있다. 학사 일정까지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여주기식 시가 행진이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었습니다. 이때 앞에 계시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한 분은 이것은 이적 행위이다. 북한을 돕는 행위다라고 비난을 저보고 했었고요. 한 분은 더 가가린 것이 저의 인격도 그걸 심대히 손상을 시켰습니다. 사성장군 출신이 군을 비판하는 것은 폐륜적 행위다라고 비판을 하는 걸 보고 너무나 의의가 없었습니다. 군 출신이 군을 비판하고 또 바로 가도록 하면은 그것이 폐륜인지 묻고 싶고요. 그러면 오늘 국정감사 하는데 여기 있는 군 출신들은 국방부 국정감사 지적하면 다 폐륜적 행위입니까? 장관님
국군의 날 나왔으니까 국군의 날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저는 국군의 날을 보면 늘 조마조마하는 지점이 있어요. 국민들도 그렇고요. 국군의 날 행사를 아주 이번에 많은 장병들이 진짜 한 3, 4주 훈련을 해서 아주 완벽히 잘한 것 같아요. 거기에 허점이 하나가 늘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는데, 대통령님은 국군 통수권자인데 부대 열중시어가 지금 올해까지 3번인데 제대로 이것이 딱 박자가 맞춘다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사실은 조마조마하건데, 우리 경호처장까지 하셨으니까 대통령님은 이런 거 예행 연습 안 합니까? 사실은 국군 통수권자는 정군을 지휘하는 아주 국군이라는 엄정한 시간이잖아요. 그럼 설명은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군에 안 다녀오신 대통령님은 그런 실수를 할 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연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그날 행사 때 와 보셨으면 이해하셨을 텐데 안 오셔갖고 제가 좀 이해를 못하셔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3년 동안 3년 내내 그랬잖아요. 대통령님께서 네. 부대 열중시어를 하셨는데 그 전에 사회자가 먼저 인터셉트해서 그러니까 사회자하고 꼬였잖아요, 이번에는. 예, 예. 그 첫 해는 못하시고 둘째 때는 지휘자가 하고, 이것은 사실 연습량의 부족이거든요. 한 10분 정도 하시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으면은 좀 국방부에서 하든 좀 엄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국정감사 중입니다만 장관께서 지금 국정감사장에 계시느라고 지금 계속 속보가 뜨고 있는데, 장관님 긴급 사태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잠깐 10분간 정의하려고 합니다. 장관도 보고를 받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양 북한에서 지금 발표를 했는데 무인기로 세 차례 10월 3일, 10월 9일, 10월 10일 이렇게 침투했다고 북한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혹시 조선개혁개방위원회라는 단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지금 이 단체가 풍선의 압력을 제어할 수 있고 GPS 장치를 달아 이동 경로, 지점을 다 통제할 수 있고 이런 것이 확인 가능하다는데, 여기와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확인은 안 됩니다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북한의 말이 사실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속보를 보면. 근데 북한은 전군에 대해서 모든 공격 수달 동안에 대응 준비 태세에 착수했다, 이렇게 지금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막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장관이 잠깐 상황 보고를 좀 받으시고, 네, 그렇게 국정감사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도 판단하시고, 그래서 잠깐 한 10분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분간 정의하겠습니다. 긴급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국방부 장관께서 저를 잠깐 보좌해서 뵀습니다. 그래서 합참에서 이 사태에 대해서 발표할 내용을 거의 동시에 의원님들께 보고해도 좋겠냐, 그래서 그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참에서 막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그 내용을 의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그 북한 외무성에서 성명을 발표했는데, 핵심은 무인기를 이용해서 전단을 평양 일대에다가 살포했다, 이런 도발을 남조선이 도발을 했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게 기본 입장입니다. 합참의 입장은 최근 1년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비열하고 저급하고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오물 쓰레기 풍선 부양 등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북한에게 있음을 경고한다. 북한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어떤 형태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하고 처절하게 응징할 것이다. 방금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입장문이 나갔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북한 내부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